자, 이제 우리가 사회는 뭐 아주 오늘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하나하나 보셔야 되고, 그 문제도 이제 좀 까다롭게 나오니까요. 이제 사회의사죠, 사회의사. 자, 이제 객관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사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해요. 자, 그 채무자가 그 사행위 B와 C 사이죠. 수익자 이 둘 사이의 사행에 대해서 적어도 사회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좋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사회행위가 있다는 것은요. 이게 사실 이게 추정이 돼요. 내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집을 팔았어. 그건 물론 사회의사가 없더라도 그냥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의사는 얘가 다 입증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회소송은요, 사회소송은 거의 채권자가 이기는 소송이에요. 이건 채권자가 이긴다 보시면 돼요. 채무자가 이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미 빚은 많은 상태에서 넘겼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냥 그죠? 거의 패색이 짙다. 다만 이제 이 사회의사는 채무자의 의사인데, 그러면 채무자가 사회의사가 있게 되면요, 이건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행위는 이제 사실은 채권자가 이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억울한 수익자가 생길 수 있어요. 어제 얘기했듯이 이거 괜히 갑자기 중개사에서 밤중에 가서 갑자기 너무 싸게 물건 사면은 이렇게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빚이 많은 걸 안고 사게 되면 이게 소송의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회행위가 되면요, 이것도 사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깨지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역시 또 똑같이 여기 수익자, 전도자도 역시 똑같다. 288페이지입니다. 사회의사. 자, 채무자의 악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악이란 말은 채권자를 해야 할 의사에 대한 것이고, 그 판단 기준은 그 행위, 아까 계약할 때 이게 됩니다. 통상 그런 말을 합니다. 채무자가, 거기 보세요. 288페이지에. 유일한 재산, 주로 이제, 집 하나 있는 거, 그것을 팔았다는 것은 사회의사가 추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페이지가 약간 올라왔군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289페이지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수익자와 전득자의 약인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요, 채무자가 사회의사가 증명되면요, 수익자의 악에는 이등의 추정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증시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수익자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팔아치는 행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정말 중개사한테 중개한 것인지 둘이 한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가 이제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사회의사가 뭡니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채권자의 그 주관적 요건이 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 악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사회의사는 채무자의 제한 처분으로 인해서 재산이 감소가 되거나 공동담보에 부족이 있다는 것, 또 아니면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들어서 채권자에게 완전한 만족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지 꼭 A1을, 그죠? A2를 이런 식으로 특정 채권자를 해야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특정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천천히, 그죠? 특정 채권자에 대한 인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여기서 자꾸 멈춰야 돼요. 멈춰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요, 좀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때로는 멈춰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쭉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탁탁탁, 그죠? 특정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 이렇게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두둑이듯이 보시면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이렇게. 판례구나.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아까 무자력과 비슷하죠? 개념이 감소한다는 거, 그죠? 또 부족하다는 거, 이게 감소해서 담보가 부족되고 또 한층 더 부족하게 되는 거, 이런 표현. 감소, 부족, 한층 더 이런 표현, 더 부족하게 되는 거, 이런 표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채무자의 악에는요, 거기 잘 보세요. 채무자의 상해 당시에 채권자의 해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악의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고 소극적인 인식으로 충분하다.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서. 이걸 반대로 나와. 그죠? 뭐 소극적인 인식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면은 좀 제대로 돈을 못 받겠지라는 생각이 죠. 그 정도. 그래서 소극적인 인식이고 아까처럼 특정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동담보에 부족하다. 빚이 많어. 이렇게 정도. 한마디 뭐죠? 다시 한번. 공동담보에 부족하다는 인식이에요. 이걸 나중에 이제 애호서 쓰셔야 됩니다. 2차 때. 이 공동담보에 부족하다. 뭐가요? 공부가 부족하다. 공부. 이 공동담보에 부족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자꾸 익숙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 번, 이 문장을요, 약간 여러 번 말을 이렇게, 공부 끝나고도요, 공부 끝나고 이렇게 몇 번씩, 공동담보에 부족한다는 인식. 이게 입에 딱 붙어 있고, 글씨에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단어 외우듯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했고요. 이제 내려가서 수익자나 전도자. 자, 우리가 똑같이 그건 어떤 그 행위나 전도 당시에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요, 거기 병정, 수익자나 전도자가 모두 사회의 의사가 있는 것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잘 보세요. 그 중에 어느 한 명한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그 중에 어느 한 명한테 있으면 돼요. 따라서 그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판례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회 의사가 증명됐다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받는 것이고 모든 반증은 수익자가 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져요. 소송이. 또 수익자의 사행위를 모르고 또 우리가 수익자는 당연히 물론 선이면 됩니다. 과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 기출문제, 그러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은요, 아니에요. 채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소장 낼 때 간단해. 얘들이 이게 그 당시에, 야, 이거 팔 때 그 당시 빚 7억이었어. 니네 집은 3억이야. 사행하냐? 그 얘기 하면요, 그걸로 끝나요. 나머지는요, 얘들이 다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입증 책임은 채무자가 지는 거야. 왜? 추정이니까.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건 봤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자, 채권자 취소권은요, 반드시, 방법이 재판상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재판상, 우리가 보통 재판상 행사하는 게 뭐였습니까? 또 형성재판인데요. 이 형성재판은 몇 가지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혼인 취소권, 재판상 이용권, 친생 부인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판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암기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세요. 채권자, 이 제척기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자, B가, 여기서, B가 C에게, 이걸 갖다가 징여를 했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자, 그럼 뭐예요? 그죠? 아니면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지금, A가 B에서 5천만 원 있습니다. 근데 B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 똑같네. C한테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만약에 A가 여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왜냐면 또 이걸 팔아먹으면
전도자가 생기니까 사행이 취소하기 전에 먼저 가처분을 쳐놓고요. 이건 장래 사행의 취소를 위해서 하는 가처분이죠. 이렇게 쳐놓고 난 다음에 쳐놓고 난 다음에 또 몇 개월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또 서로 합의되면 또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소송하는 거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조문에 취소의 원인을 안 날, 빼돌린 날이야. 이 빼돌린 날은 이것은 근데 2011년에 했어요. 2010년에. 요 BC가를 매매한 날은 4년이야. 그죠? 2005년이니까. 2010년 건데 9월 달에 했어요. 만약에 10월 달에 했어. 그럼 금방 5년 지났어요. 안 돼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럼 기준이 또 이번에는 자, 이 가처분 한 날 있죠. 이 가처분 한 날이 뭐예요? 가처분 한 날이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이에요. 요 계약한 날이 이게 5년이고 이때부터 5년이고 취소의 원인을 안 나는 가처분이에요. 가압류. 그래서 보세요. 거기에 시험 문제에서는요. 취소 원인을 안 나부터 1년, 법률행위부터 15년인데 이 취소 원인을 법률행위는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쉬우니까. 취소 원인이 무슨 뜻이냐 물어봐요. 근데 보시면요. 나오죠? 채무자가 가압류를 하는 중에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가압류할 당시에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압류할 당시가 그때부터 1년이야. 1년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네. 아셨죠? 세 번째, 채권자가 그 사행 취소와 자, 보통 사행 취소를 하면서 이제 말소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원상 회복을 청구함에 있어서 사행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하고, 그죠? 먼저 사행의 취소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소는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상 회복은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꼭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사행 취소 청구는 4년에 했는데 원상 회복은 이미 5년 지났어. 그럼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행 취소를 5년 안에 했으면요. 뒤에 것 할 수 있어요. 7년 돼도. 그래서 거기에 이미 사행 취소가 406조에는 제척기간 안에 했다면 원상 회복은 뭐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이렇게 해도요. 그 기간이 지난 데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했기 때문에. 그죠?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취소의 피고. 자, 취소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채무자 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아니고요. 반드시 그 이익을 받은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하는 겁니다. 소송이. 됐죠?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소송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채무자 상대로 하면요. 각하됩니다. 각하돼. 그죠? 근데 이제 실무는 보통 채무자한테 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해요. 자, A와 B에 대해서는 내가 5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 달라. 일단 대여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얘예요. 대여금, 그러니까 피고가 피고 1은 B, 얘는 대여금 피고예요. 피고 2네요. 피고 2는 C야. 이건 채권자 취소의 피고예요. 달라요?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별도 소송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소장 쓸 때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2차 할 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공부하실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차 공부하실 때는요. 하여튼 객관식을 한 5번, 심지어 객관식을 10번 봐가지고요. 살짝 넘어쓰고 난 다음에 2차 공부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봤었죠? 자, 4번에 로마자 2번. 자, 이번에는 수익자나 전득자 모두 악입니다. 그때는 둘 다 공동 표하면 돼요. 공동 표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청구 취지 쓸 때 수익자에 대한 거고 하고 전득자에 대한 것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사행위를 취소합니다. 라고
보통 썼더라도 판례는 그냥 전득자에 대한 것도 전득자에 대해서도 채무자, 수익자 취소하는 걸로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썼더라도 그냥 보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C와 D를 공동 피고로 하면서요. C한테는 B, C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 D한테 B, C를 취소해 주세요 말을 안 했어. 안 해도 그냥 한 걸 보겠다 이거야. 그죠? 다 알아먹었다 이거죠. 넘어가서 자 우리가 보세요. 좀 길게 나왔어요. 문제가 다음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상해 취소와 상해 취소를 하고 책임자한 회복을 구하는 상해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취소가 되는 행위는 이거 틀렸네. 수익자와 전득자가 아니고 뭐예요? 채무자와 수익자죠. 바뀌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이거 빼돌린 거게 되는 거지. 지금 이거가 아니지. 그죠?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이렇게 좀 길지만 좀 멍청하게 나와요. 그죠? 좀, 예. 사실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볼 때 한 서너 봐야지 문제집을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문제집 푸시란 말이에요. 사실 문제집을 또 풀고 나면요. 또 이해가 잘 돼요. 약간씩. 그러면서. 자, 이번엔 중복죄소.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채권자가 저기 A1, A2, A3입니다. 그러면, 자, A1이 2014년도 1월 달에 했습니다. A2가 다시 또 소송을 또 해. A3가 또,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 9월달, 7월달. C는요, 괴로워. 아니, 소송 한꺼번에 해야지. 그죠? 그러면 C가 저기 A1, A2, 이 소송이 4개야, 4개. 그럼 4개는 중복 아니야?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채권자 되는 중복인데요. 채권자 취소는 중복이 안 돼요. A1, A2, A3, A4, 10명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C는 그냥 고달퍼요, 고달퍼. 그죠? 그죠? 볼까요? 거기에 5번이죠. 중복죄소.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그 각각의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시기를 달리해서 사행에 취소하라, 원상회복하라는 소송을 하더라도 이러한 소송끼리는 중복제도가 아닙니다. 아유, 고달퍼요.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속 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죠. 가지고 내가 부인한테 빼돌릴 거예요. 빚만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돼, 하면서. 그건 다른 건 모르고 증여가 아니고 빼돌려? 그럼 나중에 소송 올 수 있어요. 소송이 올 수 있습니다. 말을 해주고 가능하면 좀 다른 쪽으로 유도하든지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거 등기도 하자고 그거 해버리면요. 나중에 몇 달 있다가 법무사님이 안 된다고 모기하도 소송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을 또 해줘야 돼요. 또 그죠? 자, 또 볼 거야. 그 5번 끝자락에. 자, 어느 한 채권자가, 보세요. 자, A1이 소송을 해서 취소 원상회복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후에 이번엔 A2가 또 해. 또 해도 권리 보이익은 계속 없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1, A2, A3 그냥 한 10년 동안 할 수도 있어. 막 소송, 그죠? 괴로운 거죠? 예. 하여튼 예. 자, 행사의 범위. 자, 행사는 두 가지가 있죠. 얼마큼, 아까 봤죠? 계산 문제. 내가 5억 중에서 3억을 뺀 2억이냐, 이런 식으로 취소의 범위를 얼마큼 할 것인가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상회복을 해야죠. 취소만 하면 뭐래? 가져와야지. 그래서 그렇게 원상회복할 때 두 가지. 팔아먹은 물건을 달라. 라는 것이 원문 발언이고, 물건은 팔렸어. 받을 수 없어. 그때는 돈으로, 가액으로 달라는 것이 가액 발언인데,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취소권의 범위. 자, 1번. 나번에 1번. 채권자가 취소권 행사할 때는, 일단은, 물론 다른 사람이 많다. 배당 요구가 들어오거나, 또 목적 채권이 불가버린 경우라는 거 아니란, 원칙적으로 A와는요, 자기 채권, 자기가
5천만 원이면요. 5천만 원을 초과해서 8천만 원을 취소하라고 안 돼요. 자기가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만큼만 취소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채권보다 많게 취소권은 안 됩니다. 됐죠?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표현. 아셨죠? 네, 이걸 돈으로 맞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사회 목적물이 가분이었을 때는 그 취소 채권자의 범위가 아까 원래 1억에서 5천만 원이야. 그러면 그 범위에서는 그 일부 취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일부 취소라고. 다만, 자, 보세요. 아까처럼 A1은 5천만 원인데 A2, A3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들이 지금 다 호송을 해. 물어보니까 야, 1억 그래. 그때는요, 이 A1이 다른 사람들 것까지 같이 해서 야, 2억 5천 취소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판례가 다른 채권자가 이게 경매까지 돼서 배당 요구 간 단계에 갔다든지 또 어차피 물건이 불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한꺼번에 취소해야 돼. 그때는 5천만 원을 넘어서 그 채권액을 넘어서 할 수 있다는 표현. 이 표현도 상당히 좀 익숙하셔야 돼요. 이 표현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취소했어. 뭐죠? 징역계약을 취소하라. 설정을 취소하라. 뭐 이혼을 취소하라. 취소했어. 자, 취소하면 뭐래? 받아야지. 받는 게 이제 반환 청구돼. 그 반환 청구란 말을 법에서는 원상 회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뭐죠? C의 물건을 B한테 돌려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상 회복은 보세요.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사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라면은 그때 취소할 때는 당연히 취소하고 넘어가 있는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라라는 것이 회복을 명한 것이 됩니다. 다만 이때 원물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나 현재에 곤란할 때는 일단 예컨대 예를 들면 그 물건이 이미 선의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예컨대 C가 D한테 팔았어 3억을. 그러면 이 CD 등기를 말소하지 말고 선의니까 이 받은 금액을 달라 3억 그 가액 배상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그 원물 반환에 대한 것들하고 가액 반환을 일단 대략적으로 이것도 양이 많습니다. 이것도 뭐 엄청 많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사행위 취소라는 소송이요. 법무사 같은 경우 보면요. 책이 또 한 권이야. 이만 책 한 권 보셔야 돼요. 이게 워낙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하여튼 빼돌리는 게 많대요. 빼돌리는 게 많기 때문에. 보세요. 자, 일단은 원물 반환 이제 그렇죠. 예컨대 채무자 세 가지가 있죠. 동산이냐, 채권이냐, 부동산이냐. 자, 동사는 특히 재밌는 것은요. 야, 너 나한테 줘 할 수도 있어요. 채권자가. 그러니까 원래는 채무자에게 줘 그래야 되는데, 야, 나한테 내야. 즉, 동사는요, 채권자한테 할 수도 있어요. 반환은. 됐죠? 채권은요, 이건 그죠? 야, 채권이 있어. 그러면 채권을 다시 받아와야죠? 그러면 이 채권은 B가 보세요. 만약에 B가 C한테 준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허위로 양도했어요. 다시 채권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것은 채권을 다시 양도받아야 돼. 그럼 우리가 민법상 채권 양도나 통지받아야 됩니다. 자, 아까 3번처럼 등기 넘어갔어. 등기는 이제 아까 뜻이 뭐죠? 그 소유권 등기는 말소하라 할 수 있는데 이 말소하라고도 되고요. 되고 아예 다시 뭐죠? 다시 C에서 B로 이전 등기하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자, B가 C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여기 또 C에 대한 가압류가 딱 들어왔어. 가압류가. 그러면 우리가 말소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항기는 가압류가 들어오면요. 말소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C에서 B로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소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4원이 제일 잘 나오죠. 아주 너무 잘 나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채무자가 B입니다.
여기 A1, A2, A3가 있겠습니다. 차고냐인데 이 중에 B가 또 A3한테만 뭐죠? A3한테만 저당권을 설정한 거였어요. 집에다가. 그죠? 그래서 또 A3가 그래서 이게 경매가 됐어요. 자, 경매가 됐습니다. 이게 2억짜리였어요. 그래서 경매가 쭉 돼가지고 배당 단계가 됐어. 그 물건이 이미 팔렸어. 즉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미 집은 넘어갔으니까 그럼 A1, A2가 됩니까?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한테 배당표가 배당표가 배당금이 2억이 나왔어. 배당금이 2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얘는 이 사람보다 우선해서 저당권으로서 2억을 다 갖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즉 저당권자는 배당법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5월 7일 됐습니다. 자, 경락대금이 5월 7일 들어오면요, 보통 한 달 있다가 한 6월 7일쯤 되면 이제 배당기일이 돼요. 그럼 얘는 배당기일 날 돈을 받아가면 끝이야. 와, 그러면 사행위가 성공한 거야.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보고 있을까? 이걸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야? 얘가 누구야? 가짜냐? 가지고 이제 뭐죠? 이 사람들이 보다 뭐죠?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행 취소를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먼저 이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 뭐예요? 지급금지 가처분을 받아가지고 배당법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배당법원은 돈을 안 주겠죠? 이게 가처분 해놓고 한 다음에 얘를 피고를 해가지고 뭐죠? 얘를 피고를 해가지고 채권자가 A1, 채권자가 되고 얘는 수익자가 돼서 사행이 취소를 하고 첫째 뭐죠? 이 저당권 설정한 거. 야, 2014년에 했던 데 보니까 9월 7일 한 설정계약, 이 설정계약을 취소하라 하고, 이들은 저당권을 말소하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말소가 돼. 그러니까 말소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이 배당금, 너 사행이 취소에 대한 이 마치 가액배당이죠, 가액배당. 너 이 돈 내놔. 배당금 수령채권. 이 배당금 수령채권은 이 배당금에 대한 채권은 그 배당 법원에 가는 채권입니다. 이 배당 법원에 가고 있는 채권은 네가 얘한테 뭐죠? 채권 양도를 해. 그래서 얘가 저당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라. 채권 양도 계약을 하고 누구한테? 그죠? 얘들한테. 다시 이 A3는 사행 취소권자인 A1한테 이 배당금 채권을 이 A1하고 A2에게 채권을 양도합니다라고 원래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통지를 얘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당금 수령권 양도 계약하고 플러스 배당금에 대한 양도를 통지를 하라는 그런 의사표시 판결문이 나와가서 그 판결문이 확정되면요, 이 A1과 A2가 가는 거죠. 뺏어오겠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법원에서는 이때 A1과 A2를 다 주지 않고요. 법원에서는 얘한테 같이 놀아주라는 게 나온 거죠. 얘도 초년이니까. 근데 그건 집행법 얘기인데요. 이쪽에서는 소장 낼 때는 야, 너 채권 양도해. 얘한테 양도해. 그래서 예, 그렇게 합니다. 그걸 내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래서 볼까요? 화살표에 292페이지. 사실 원물 반환에 대한 문제 중에서 4번인데요. 볼까요? 화살표 볼까요? 그 얘기예요. 화살표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이미 근저당권 즉 임의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말소된 설정 등기 원인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배당표가 확정됐는데 여기는 채권자들이 그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해서 수익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배당금 채권 양도해 우리한테 통지해를 한다는 거예요. 맞죠? 여기 맞는 거예요. 문장 깁니다. 이거 문장 보면 길어요. 근데 이해하셨죠? 이게 나오겠지. 이거를 모르면 법무사 하겠어요? 이런 걸 모르면 법무사 하겠냐고. 그죠? 시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죠? 이걸 안 내겠어요? 이걸 안 내요? 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액 반환입니다. 가액 반환. 자, 가액 반환은 이제, 보통 원물 반환을, 보통 우리가 판사의 경우는요, 원물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판사 봤을 때는 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요, 야, 가액 반환해. 야, 누나 가져. 라고, 가액 반환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박스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박스. 박스 보세요. 두 번째, 사행이, 지금 그거죠? 사행이후에 이미 수익자가 돈을 받았어. 지금 이거죠? 근데 이게 너무 가처분이 늦게 가는 바람에 이 6월 7일날 배당이라 싹 받아갔어. 그럼 돈 달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수익자가 돈을 받아갔어. 그럼 그때는 가액 반환이고요. 가액 반환은 이제 사실심 변론 정도시고요. 가액 반환에서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죠. 배웠습니다. 아까 예컨대 만약에 이미 우선되는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채권은 다 공제겠죠. 그리고 반환이 나중에 보세요. 근데 그런 판결에서 자 보세요. 2015년 8월 15일 날 8월 16일 날 나왔는데 판결이 야 이거죠? 너 A3는 2억 원. 야 2억 원에 대해 너 2억 원을 얘들한테 양도해라고 했는데 양도하라는 판결문이 8월 27일 날 확정됐어. 그러면 그래도 안 줘. 지금 9월인데 안 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자를 소송 경우는 20% 받는데 이 경우는요 5%밖에 안 돼요. 확정된 다음 날부터 5%입니다. 사인은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5번에 이때 사인 취소에 대해서 원상회복 판결에 대해서는요 그 지원 손해금은 판결 확정 후 5%입니다. 이걸 20%면 안 됩니다. 5%예요. 그것도 확정돼야지 받는 거예요. 사행을 저희 거의 한 지금 4시간째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시간째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물 반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팔려볼까요? 자, 사행 취소와 원상회복은, 그렇죠. 지금 어떤 채권자가 아니고, 거기는 모든 채권자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조문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총채권자의 탐방한다는 말을 해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서 나중에 채무자한테 회복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죠? A1 즉 취소한 채권자가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른 채권자라도 총 채권 중에서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서로 받는 것이지 소장 낸 놈이 다 갖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아파트 책임재산으로부터 한마디로 나중에 민사집행법 등 그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에 대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다. 근데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 채권자를 상대로 안분액을 직접 달라라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취소 채권자가 받은 재산 또 가액 배당에 대해서 분배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자 보세요. 얘가 지금 2억을 받아가지고 왔으면요. 이때 A1, A2가 가져왔어요. 그럼 나머지 A5, A3 이렇게 쫙 있어. 그럼 얘들도 여기다가 뭐죠? 같이 가압류하거나 압류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고 있으면 알아서 주겠지. 야, 니네가 법원 놀아줘. 가만히 있을게. 그건 아니다. 얘들이 무슨 분배에 놀아줘야 의무 있는 거 아니지. 그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그럼 보세요. 가액배당을 수령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분배 의무가 없다면서요? 잘 보세요. 뭐라고요? 분배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A1, A2가 갖는 거지. 실제는 그죠? 그러면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그러한 불공평은 나중에 채무자가 파산되거나 그럴 때 시정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분배에 대해서 별도의 조문이 있는 것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변행사항은 취소한 사람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기 채권자 100명 있다. 그러면 A1, A2가 갖는 거죠. 그죠? 갖는 거죠. 그죠? 걔가 분배하고 앉았어요? 아이,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그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볼까요? 기출문제가, 이쪽은 기출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가 그런 게 아니고 좀 길어요. 보세요. 사행의 취소나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 이익을 위해서 되어 있다. 채권 취소권의 행사로서 그 회복된 재산에 대해서 취소 채권자가 뭐 우선권을 갖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 자기 채권에 대해서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는 있다. 따라서 취소 채권자가 인도받은 거, 또 가액에 대해서 갑자기 잘 나가다가 분배 의무가 있다? 분배 의무가 없죠. 그게 뭐가 있어? 분배고. 그죠? 틀렸죠? 또, 따라서 취소 채권자가 직접 행사해서 직접 수정한 가액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취소권 상대로 그 채권액 분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여기는 A5가 이한테 야, 분배해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고, 너도 빨리 여기다가 가압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압류를 해야지 쟤한테 달라고 그래, 돈을. 그죠? 네, 그죠? 네. 자기가 원래 법에서 집행법상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쟤한테만 달래. 그럼 자기는 돈 하나 안 들리고. 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화살표. 그러면 사행의 취소를 할 때, 그 원상 회복을 반환할 때, 우리가, 그러면 그때까지 사용이, 그럼 보세요. 만약에 C가 반환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 받아먹은 월세, 그동안 받아받은 월세도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사용이익은 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요? 차임 같은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합니다. 됐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좀 문장은요, 좀 한번 쭉 보실 필요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은 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 그걸 취소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 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그야말로 보존하고 인정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행 취소와 원상 회복은 그 책임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책임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상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물건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임대료까지 내나 그건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행위로 취소가 돼서 406조 1항에 따라서 취소가 되고 수유자나 전도자가 사행위 이후에도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함자에게 임대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당초에 공동담보이루는 채무자의 채무재산은 그 당의 부동산이었던 것이고 수익자나 전도자가 얻은 사용이익이나 또 임차인으로 받던 임대료 상당액까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 등이 원상회복으로서 당의 부동산을 반환받는 외에 사용이익에 대한 임대료 반환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뭐 사무관, 법무사 뭐 이거 개정되는데요. 이걸 틀리면 진짜 짜증나는 거죠. 그죠? 짜증나. 본인 짜증나. 그죠? 네. 중요하겠죠?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나번의 가액배상입니다. 자, 이제 가액배상은 그 사실심 변론시까지 기준합니다. 따라서 취소 채권자 범위 내에서 그 당시에 목적물 시가에서 공동 일반 채권자들에게 담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한 금액을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목적물의 공동 담보 가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취소 채권자의 피보존액만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변론 종료 시까지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자는 받습니다. 받아요. 그러면 자 케이스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이런 사례 풀어보면 이게 좀 살아있겠죠? 넘어가서 보세요. 지금 사례에서 보세요. 자 원고가 피고한테 소장을 냈어. 왜 냈냐면 난 지금 1억 받을 게 있는데
1억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피고한테 팔았죠. 뭐를? 1억 2천만 원짜리를 자 실제 시가는 1억 3천인데 그것도 1천만 원한테 1천만 원 싸게 또 팔아먹었어. 그러면 나는 이제 1억 못 받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얼마큼 취소가 됩니까? 물어보겠죠, 시험 문제에서. 자, 그러면요, 중요한 건 이제 문제입니다. 자, 원고의 채권액은 1억입니다. 근데 이미 선순위로 6천만 원의 등기상의 채무액이 있대요. 근데 그 채무액은 사실은 5천만 원이래. 그죠? 실제는 5천만 원인데 등기부는 채권액이죠? 예, 뭐, 아셨죠? 그러면 취소의 범위는 보세요. 그러면 목적물의 가액을 우선 알아야지. 뭘로 합니까? 매도 부등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가. 그러니까 1억 3천에서 이미 뭐요? 이미 5천만 원이 있대. 이미 있는 다른 채권자 건 빼야죠. 나보다 먼저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이죠. 그럼 8천만 원만 취소하면 되지. 근데 취소할 수 있어요? 이미 팔렸는데? 가져올 수 있어? 그땐 가입배상이지. 그땐 8천만 원 내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구도가 안 잡히면요, 나중에 글이 다 안 들어와요. 이게 내가 보면요, 이게 사례가 안 되면 좀 이게 있긴 있는데, 뭔가 남지가 않아, 그죠? 물론 이제 때려 맞추면 되는데, 예. 자, 1번. 자, 취소권에 대해서는 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할 때 얘기고요. 물론, 이때 그 이행에, 그죠? 돈을 받는 사람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가액배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채권자죠. 그죠? 나한테 줘라. 얘기죠? 그 뜻이에요. 따라서 그 채권자는 사행 취소권을 행사해서 직접 수령한 8천만 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달래. 암분액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암분액을 달랠 수 없어요. 그죠? 그럼 너도 같이 오다 감량으로 해주셔야지. 그죠? 자, 8 내볼까요? 아까 그 암분액 똑같네.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세요. 3번의 맨 밑에. 중요한 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수익자가 그 맨 밑에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자, 지금 맨 밑을 보세요, 맨 밑을. 자, 쭉 아래쪽입니다. 294페이지에. 반대가 3번에. 자, 수익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서 원상에 벌어서 가액배상을 합니다. 근데, 가액배상 하라니까 그런 말을 해. 나도 받을 게 있대. 그럼 이거 약간 보세요. 자, 거기에 지금 8천만 원이라고 했죠? 이 사례에서. 근데 피고가 그래. 나도 8천만 원 받을 게 있어. 상계 돼, 안 돼? 상계 안 되지. 그죠? 보세요. 3번에, 채무자의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피고는 상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고는. 자, 그래서 기출문제 보세요. 어이구, 엄청 길죠? 문제, 아우, 엄청 길어요. 보세요.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행 취소를 했는데, 수익자로부터 직접 가액을 받습니다. 근데, 수익자도 그런 말 합니다. 나도 채권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이유로 자기가 취소 채권자 중에서 총 채권 중에서 자기 채권에 대한 안분 배당 조건으로서 상계를 주장해서 못 주겠다 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이. 그죠? 네, 이거는 안 된다. 상계는 안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쪽은. 자, 2000년 판례입니다. 자,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해서 담보 제공하는 행위가 사회해지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가리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채무 초과가 필요하죠. 반가로 2번. 그러면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백지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받을 당시에, 그러니까 아예 미리 나중을 대비해서 설정 계약서 하다는 거야. 여차하면 등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설정 계약 당시에는 채무 초과가 왔는데 나중에 보충할 당시에는 채무 초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백지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다가
도장 딱 받아놨었겠죠? 그럼 법무사한테 가서 그날 법무사한테 등기하러 간 날 보충하죠? 그러면 그날이 사형이죠. 그날부터 5년이죠. 옛날부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2년 전에 받아놓은 게 아니고 그때부터 5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날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제 좀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채무자가 그 다수의 채권자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수익자에 대한 행위가 결국에는 사행위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자, 알고 보면 수익자도 자기도 채권자예요. 그죠? 자기가 채권자야. 그러니까 수익자도 407조의 취소나 원상 회복을 시키는 채권자는 포함할 수 있죠. 채권자는 채권자. 보세요. 아까 여기 A3라는 사람은 혼자 다 먹으려고 2억을 받았는데 나중에 A1, A2에서 깨졌어. 그럼 나중에 A3가 A1, A1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A3도 돈 받을 사람이 맞잖아요. A1이나 A2나 A3도 사인이 빼돌리다가 이제 실패했지만 나도 받을 사람이다. 라는 건 맞습니다. 그게 맞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민법 36조에 따라서 취소나 회복에서 모든 채권자 효력이 있는데 다수의 채권자 중에서 아까 1인이죠. 아까 A3 한 명의 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또 걔한테 대여물자를 제공하는 바람에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사행위가 돼서 그 중에 한 명이 소송을 해서 원상회복이 확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언더라인에 그러나 사행의 상대방인 수익자도 그 채권이 사행위 당시에 이미 존재했었고 사행위가 취소되면서 그 채권이 부활되는 바람이 됐다면 자기도 본래의 채권자의 지위로 회복을 하는 거다. 그러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취소나 원상 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는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취소가 돼서 원상 회복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채무자에 대해서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다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부랴부랴 판결문을 받아서 배당 요구를 해야죠. 그죠? 가압약관 해야죠. 자기도 채권자니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주겠죠. 그런 뜻이에요. 다음에 이제 2006년도 이렇게 판례가 이제 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만 보고 이제 우리가 오늘 취소한 보고 마칠 것 같은데요. 자, 2008년도 볼까요? 자, 법원이 그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자,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요. 1번. 네? 네, 예. 판례, 예, 1번. 합리적인 것으로서 구분하거나 개별적 구분은 안 된다. 그렇죠? 어떤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채무가 청산 재산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예컨대 가사적인 거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볼까요? 언더라인에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그 중에 뭐 남편이 혼인 중에 제3자한테 잔뜩 채무가 졌어. 근데 그 채무가 일상 가사가 아니고 그냥 개인 채무야. 그때는 청산하면 안 되죠. 그럼 부인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죠? 됐죠? 예. 됐죠? 그 다음에 3번. 그 협의이혼을 작정하고 재산 분할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혼 신고일까지 재산 분할에 대한 채무를 일부를 갚았으면 그만큼 공제를 해줘야죠. 갚은 것도 재산이죠. 자, 언더라인에 보세요. 협의 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은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이상 가요. 그러면 안 돼, 신고가. 그래서 협의 이혼에 대해서 재산과 X는 원래는 협의 이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 이혼 신고하는 그죠? 아직 안 됐어, 기간이. 그죠? 확인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때
언더라인 밑에 분할 협의한 다음에 그 협의위원 성립일까지 기간 동안에 복귀니까 그 중에 채무 일부를 예컨대 1억 갚았어, 1억을. 그럼 1억 갚았다면 당연히 그것도 채무에서 공제를 해야 되죠. 남편한테 2억 주겠다. 그러면 1억 빼고 1억만 줘야죠? 1억만 줘야죠? 네, 공제해야 되죠,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아까 봤던 거. 채무자가 연속해서, 그죠? 집을 팔고, 돈을 갚고, 이렇게 여러 개 처분행위를 할 때, 좀 다음 페이지 보세요. 따라오셔야 되죠. 약간. 엇박자 보시면 안 돼요. 그죠? 네. 자, 4번에, 연속해서 처분행위를 여러 개 처분행위 했을 때, 원래 행위별로 무자력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까 봤던 문제예요. 1년에 하나의 행위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괄해서 전체로서 사회성을 판단하자. 여기까지. 그리고, 자, 2005년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아까 봤었죠? 동시 시기 달리해서 취소나 원상 회복하더라도 중복재소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채권자 청구가 승소 판결이 되면은 확정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은 없지 않다, 있다 이거죠. 예. 기출문제들이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개 하나 더 보고, 자, 끝으로 7번입니다. 5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끝났죠. 채권자 취소권은 일단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얘기는 그 상대적 무효설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취소가 되면요. 채권자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원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만. 자, 우리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병한테 빼돌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을한테 다시 돌려왔어. 아니면 이제 이걸 말소했어. 그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는데 사실은 뭐죠? 을하고 병간에는 사실 물건을 좀 싸게 파는 거였어요. 실제는. 근데 또 맞서였어요, 이제. 사행위로. 그러면 이것은, 자, 보세요. 사행이라는 것은요, 소송은 누가 합니까? 소송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판결이 이렇게 미치는 것이지, 얘한테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 두 사이, 다시 말하면, 예컨대 보세요. 만약에 이 빼돌렸는데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이게, 을이 병한테 이것을 5개 팔았어요. 근데, 갑이 사실은 2억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뺏겼어.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 지금 소유권이 보세요. 소유권이 없다. 보세요. 갑이 없다면. 자, 갑이 없다면요. 이 현재 소유권은 을이 아니고 병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을이지, 이 두 사이에, 을과 병 사이의 소유권은 사실은 병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계약이 취소가 된 것은 요 2억만큼에 대한 취소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요,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얘가, 보세요. 얘가 얘한테 2억을 줘요. 자, 2억을 주면요, 을이 병한테 다시 소유권을 줘야 돼요. 그랬거든요. 왜 줬습니까? 얘가 이 채권자를 확보하면 다시 을이 병한테 소유권을 줘야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판결은 이 갑과 병 간의 이 둘 사이의 소유권이 네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이 사람 뺀 거는 을과 병 간에는 매매한 거죠?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 얘기가, 보세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요, 취소 효과는 잘 보세요. 채권자와 동남을 치시고,
수익자 동남아 취지고 채권자와 수익자에 대해서만 원상 회복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안 됐다면 원상 회복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사인 취소 효력에 미치지 아니하는 제함자 범위를 한마디로 사행위를 기초로 즉 사행이라는 것을 좀 어떤 매매 계약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법률 행위한 전득장 만화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익자인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그 압류, 가압류가 된 사람도 취소가 미치지 않는, 그죠? 취소를 미치지 않는 제3자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도 왜냐면 취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가 됩니다. 볼까요? 보세요. 갑이 보세요. 자, 만약에 갑이 지금 을병한테 있습니다. 병이 넘겼어요. 그런데 다시 원상회복. 자, 원상회복을 해서 다시 을로 갔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갑한테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다시 을은 병한테 돈 갚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만약 그 사이에 병에 대해서 그다 가압류가 있어요. 여기 A1이. 그러면 이 갑한테만 취소지 이 병이라든지 이 사람들은요 이 판결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병과 가압류권자는 완전히 갑과 을에 대해서는 그죠? 여기 참 이렇게 병, 요 갑과 병과의 관계 이외에 있는 요 A1 새로운 가압류권자는 완전히 별개예요. 완전히 선의자예요, 선의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다시 요게 다시 병으로 왔을 때도 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셋째 줄 보세요. 셋째 줄 주시고 수익자한테 가지고 있었던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뭐죠? 수익자를 상대로 했던 압류, 가압류한 사람도 취소가 미치지 않는 제3자예요. 그죠? 그래서 사례에서 이게 여기 있는 가압류, 압류도 사례 거예요. 자, 끝으로 이제 사행위 취소송의 수익자는 취소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보시고 내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음 페이지에 기출 문제 내일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시고 나머지 내일 좀 앞에 한 10분 정도 보고 보겠습니다. 네, 맞죠? 네, 마치겠습니다.